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나라의 독도와 이어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도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독도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동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해에 있는데 동해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은 경상북도 울릉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 알고 있죠. 그 노래로 독도를 이야기를 하고 독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어쩌고저쩌고 이런 노래가 있죠. 그리고 독도는 옛날에 과거에 우산도라고도 불렸어요. 그리고 가지도라고도 불렸고요. 그리고 석도, 삼봉도라고 불렸습니다. 이 명칭을 선생님이 왜 이야기를 해주냐면 독도에 관한 옛날 고문서를 주고 이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산도, 가지도, 석도, 삼봉도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우산도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천연보호구역이자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죠. 우리나라 땅인데 언제부터 우리나라 땅이었냐? 신라시대 때부터 우리나라 땅이었습니다. 신라 때부터 우리 땅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일본이 독도가 다케시마고 일본의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옛날 문서들을 보면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옛날에 어떻게 기록을 해놨냐 하면 일본이 1785년 제작한 삼국접양지도에 독도에 대해서 뭐라고 서술을 해놨냐면 울릉도랑 독도를 조선의 거다 라고 명기를 해놨고요. 그리고 기죽도 약도라고 해서 이건 1877년에 만든 지도인데 여기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거는 일본도 우리 독도를 대한민국 우리나라 땅이라고 인정을 했었다. 그래놓고 지금 말 바꾸게 하는 거다. 그죠? 그리고 독도에 대해서 이제 보기를 주면서 이게 독도라는 걸 유추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때 얘를 독도의 수리적 위치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독도의 수리적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에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동경을 좀 외워두면 되겠죠. 동경은 131도 52분이고요. 그리고 북위 37도 14분입니다. 그래서 동쪽에,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에 있기 때문에 태양이랑 관련된 시각이죠. 태양이랑 관련된 시각은 가장 빠르게 되겠죠. 그 말은 해가 제일 먼저 뜨고 해가 제일 먼저 지고 그리고 조금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울까? 이렇게 지우면 되겠네. 그리고 독도는 우리가 지형할 때도 우리나라의 지형할 때도 독도는 나오죠. 독도는 어떤 섬이냐면은 화산 지형으로 만들어진 화산섬입니다. 그렇죠? 얘는 화산섬인데 그럼 언제 화산 활동이 일어났냐? 신생대 제3기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산 폭발로 인해서 섬이 탁 만들어졌다. 그렇죠? 그럼 화산을 우리가 모양을 구별할 때 크게 순상화산, 종상화산으로 구별을 하죠. 독도는 종상화산으로 구별이 됩니다. 종상화산이긴 한데 그러니까 화산섬이 만들어지고 침식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화산섬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섬이
입니다. 그리고 독도는 크게 동도와 서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바닷물 이렇게 쓰면 동도와 서도로 이루어져 있고 큰 섬은 2개고 그 외에 작은 섬들도 이렇게 조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다 가운데 있고 우리나라 위치 중에서도 가장 너무 컸네. 가장 바깥쪽, 가장 바다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해양성 기후를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 해역은 물고기들이 굉장히 잘 잡힙니다. 조경수역이라고 해서 고위도에서 내려오는 한류랑 저위도에서 올라오는 난류가 만나는 따뜻한 곳에 자라는 물고기도 있고 찬 곳에 자라는 물고기도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많이 종류가 다양하게 잘 잡힙니다. 조경수역 하나, 잘못 적었다. 조경수역 하나 적어 놓을게요. 조경수역이고요. 그리고 자원에 있어서 독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메탄하이드레이트. 얘는 별명이 불타는 얼음이에요. 이라고 해서 주로 메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메탄으로 이루어져 있는 화석연료예요.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심층수에 구멍을 뚫어서 가스가 이렇게 탁 나오게 되면 여기 불을 붙였을 때 불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타는 얼음이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고 그리고 해양 심층수. 해양 심층수인 해양 자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어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어도는 이게 도자가 섬도자긴 한데 실제로 섬은 아니에요. 섬이 아닙니다. 이어도 이야기를 할 때 선생님이 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자, 뭐가 아닌가 보면 이어도는 실제로 섬이 아니에요. 섬이 아니고 그리고 얘는 우리나라의 섬이 아니기 때문에 영토도 아니겠죠?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이어도 근처에 있는 바다는 우리나라의 영해도 아닙니다. 영토도 아니고 영해도 아니기 때문에 이 땅과 이 근처 바다의 상공, 영공도 아니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결정된 것도 없어요. 결정된 게 없다라는 말은 이제 이어도가 어디에 속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만 이어도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의 종합 해양과학기지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나라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가 뭔가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어도는 선생님이 섬이 아니라고 했었죠? 섬이 아니고 뭐냐면 수중암초입니다. 수중암초가 뭐냐면 바다에 암석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바닷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얘는 여기에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죠? 섬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위가 좀 내려가게 되면 바닷물이 내려가게 되면 겉으로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섬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수위가 낮을 때에도 높을 때에도 전부 다 물 위에 있어야 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물 수위가 높을 때는 물 수중을 가라앉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섬이라고 할 수가 없고 수중암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중암초. 그리고 얘의 위도 경도를 주고 이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독도처럼. 그러면 우리가 이어도의 수리적 위치를 조금 기억을 해두면 좋은데 이어도는 우리나라의 수리적 위치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수리적 위치는 위도 33도에서 위도 43도 북위 사이에 있죠? 근데 이어도는 33도보다 좀 아래에 있어요. 조금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북위 32도, 32도 07분에 있고요. 경도도 125도 10분 동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여도의 키워드는 수리적 위치가 나오면 동경 북위 32도다. 북위 32도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면 위도를 봤을 때, 얘가 이 여도구나. 얘는 섬이 아니고 우리나라 영토도 아니고 이 근처 바다는 우리나라 영해도 아니고 영해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한 거 복습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오늘 독도와 이여도에 대한 수업을 했어요. 자, 독도를 기억을 할 때는 수리적 위치 어떤 거 가장 우리나라의 이쪽으로 해야 되겠네. 독도는 동경 131도 동경 131도라고 했었고요. 우리나라의 영토고 독도 근처는 우리나라의 영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산도, 가지도, 석도 등등으로 불렸었고 그리고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 그리고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토로 신라시대 때부터 우리나라 땅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일본도 1700년도 문서에서 독도랑 울릉도가 조선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종상화산 신생 때 제3기에 분출했던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종상화산이고요. 그리고 조경수역 이라서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 그리고 해양 자원으로는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져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여도는 위도를 기억해달라고 했죠. 위도 32도 동경이 아니고 북위 32도 우리나라의 영토는 33도에서 43도라고 했는데 얘는 조금 아래에 있다고 했어요. 북위 32도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고 얘는 섬이 아니다. 수중암초이다. 이거 뭐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나라랑 중국의 이제 중간수역 근처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 왜? 우리나라가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서 실효적인 지배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 정도를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나라의 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번 시간은 우리나라의 독도와 이여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도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독도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동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해에 있는데 동해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은 경상북도 울릉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 알고 있죠. 그 노래로 독도를 이야기를 하고 독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어쩌고저쩌고 이런 노래가 있죠. 그리고 독도는 과거에 우산도라고도 불렸어요. 그리고 가지도라고도 불렸고요. 그리고 석도, 삼봉도라고 불렸습니다. 이 명칭을 선생님이 왜 이야기를 해주냐면 독도에 관한 옛날 고문서를 주고 이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산도, 가지도, 석도, 삼봉도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우산도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천연보호구역이자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죠. 우리나라 땅인데 언제부터 우리나라 땅이었냐? 신라시대 때부터 우리나라 땅이었습니다. 신라 때부터 우리 땅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일본이 독도가 다케시마고 일본의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옛날 문서들을 보면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옛날에 어떻게 기록을 해놨냐 하면 일본이 1785년 제작한 삼국접양지도 삼국접양지도에 독도에 대해서 뭐라고 서술을 해놨냐면 울릉도랑 독도를 조선의 거다 라고 명기를 해놨고요. 그리고 기죽도 약도라고 해서 이건 1877년에 만든 지도인데 여기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거는 일본도 우리 독도를 대한민국 우리나라 땅이라고 인정을 했었다. 그래놓고 지금 말 바꾸기 하는 거다. 그죠? 그리고 독도에 대해서 이제 보기를 주면서 이게 독도라는 걸 유추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때 얘를 독도의 수리적 위치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독도의 수리적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에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동경을 좀 외워두면 되겠죠. 동경은 131도 52분이고요. 그리고 북위 37도 14분입니다. 그래서 동쪽에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에 있기 때문에 태양이랑 관련된 시각이죠. 태양이랑 관련된 시각은 가장 빠르게 되겠죠. 그 말은 해가 제일 먼저 뜨고 해가 제일 먼저 지고 그리고 조금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울까? 이렇게 지우면 되겠네. 그리고 독도는 우리가 지형할 때도 우리나라의 지형할 때도 독도는 나오죠. 독도는 어떤 섬이냐면은 화산 지형으로 만들어진 화산섬입니다. 그렇죠? 얘는 화산섬인데 그럼 언제 화산 활동이 일어났냐? 신생대 제3기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산 폭발로 인해서 섬이 탁 만들어졌다. 그렇죠? 그럼 화산을 우리가 모양을 구별할 때 크게 순상화산, 종상화산으로 구별을 하죠. 독도는 종상화산으로 구별이 됩니다. 종상화산이긴 한데 그러니까 화산섬이 만들어지고 침식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화산섬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섬입니다. 그리고 독도는 크게 동도와 서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바닷물 이렇게 쓰면 동도와 서도로 이루어져 있고 큰 섬은 2개고 그 외에 작은 섬들도 이렇게 조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다 가운데 있고 우리나라 위치 중에서도 가장 너무 컸네. 가장 바깥쪽, 가장 바다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해양성 기후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 해역은 물고기들이 굉장히 잘 잡힙니다. 조경수역이라고 해서 고위도에서 내려오는 한류랑 저위도에서 올라오는 난류가 만나는 따뜻한 곳에 자라는 물고기도 있고 찬 곳에 자라는 물고기도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많이 종류가 다양하게 잘 잡힙니다. 조경수역 하나, 잘못 적었다. 조경수역 하나 적어 놓을게요. 조경수역이고요. 그리고 자원에 있어서 독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메탄하이드레이트. 얘는 별명이 불타는 얼음이에요.
이라고 해서 주로 메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메탄으로 이루어져 있는 화석연료예요.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심층수에 구멍을 뚫어서 가스가 이렇게 탁 나오게 되면 여기 불을 붙였을 때 불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탄 얼음이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고, 그리고 해양 심층수. 해양 심층수인 해양 자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어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어도는 이게 도자가 섬도자긴 한데 실제로 섬은 아니에요. 섬이 아닙니다. 이어도 이야기를 할 때 선생님이 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자, 뭐가 아닌가 보면 이어도는 실제로 섬이 아니에요. 섬이 아니고, 그리고 얘는 우리나라의 섬이 아니기 때문에 영토도 아니겠죠?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이어도 근처에 있는 바다는 우리나라의 영해도 아닙니다. 영토도 아니고 영해도 아니기 때문에 이 땅과 이 근처 바다의 상공, 영공도 아니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결정된 것도 없어요. 결정된 게 없다라는 말은 이제 이어도가 어디에 속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만 이어도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의 종합 해양과학기지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나라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가 뭔가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어도는 선생님이 섬이 아니라고 했었죠? 섬이 아니고 뭐냐면 수중암초입니다. 수중암초가 뭐냐면 바다에 암석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바닷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얘는 여기에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죠? 섬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위가 좀 내려가게 되면, 바닷물이 내려가게 되면 겉으로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섬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수위가 낮을 때에도 높을 때에도 전부 다 물 위에 있어야 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물 수위가 높을 때는 물 수중을 가라앉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섬이라고 할 수가 없고 수중암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중암초. 그리고 얘의 위도 경도를 주고 이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독도처럼. 그러면 우리가 이어도의 수리적 위치를 조금 기억을 해두면 좋은데 이어도는 우리나라의 수리적 위치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수리적 위치는 위도 33도에서 위도 43도 북위 사이에 있죠? 근데 이어도는 33도보다 좀 아래에 있어요. 조금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북위 32도 07분에 있고요. 경도도 125도 10분 동경에 있어요. 그래서 이어도의 키워드는 수리적 위치가 나오면 북위 32도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면 위도를 봤을 때 얘가 이어도구나. 얘는 섬이 아니고 우리나라 영토도 아니고 이 근처 바다는 우리나라 영해도 아니고 영해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한 거 복습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오늘 독도와 이어도에 대한 수업을 했어요. 독도는 동경 131도라고 했었고요. 우리나라의 영토고 독도 근처는 우리나라의 영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산도, 가지도, 석도 등등으로 불렸었고, 그리고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 그리고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토로 신라시대 때부터 우리나라 땅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일본도
800년도, 1700년도 문서에서 독도랑 울릉도가 조선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종상화상. 신생 때 제3기에 분출했던 화산으로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종상화산이고요. 그리고 조경수역. 이라서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 그리고 해양 자원으로는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져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어도는 위도를 기억해달라고 했죠. 위도 32도, 동경이 아니고 북위 32도. 우리나라의 영토는 33도에서 43도라고 했는데 얘는 조금 아래에 있다고 했어요. 북위 32도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고, 얘는 섬이 아니다. 수중암초이다. 이거 뭐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나라랑 중국의 이제 중간수역 근처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 왜? 우리나라가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서 실효적인 지배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 정도를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